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세상병원 박정관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뭐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등등 뭐 어떤 어깨 질환이든 괜찮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뭐 아는 한에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어깨에 아프신 분들이 많죠. 어떨 때 병원을 가야 되나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주로 이제 신호등에 대입해서 환자분들 증상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증상을 봤을 때 어깨나 팔을 많이 쓸 때만 아프다. 아프지만 내가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물병 같은 거 뭐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내가 귀까지 닿는다. 혹은 뭐 옆으로 들어서도 귀까지 닿을 정도로 올릴 수 있다.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상태입니다. 초록불. 그리고 뭐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뭐 주사 한번 맞았는데 6개월 정도는 그 효과가 이어지고 괜찮다. 이런 분들 초록불. 저는 어깨를 돌릴 때 뭔가 걸리는 느낌도 나고 약간 소리가 좀 나는데 그래도 통증은 뭐 심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어깨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상태입니다. 관리만 좀 하시면 되는 정도. 이런 분들은 제가 신호등에서 이제 초록불이라고 설명드리고요. 다음 이제 노란불. 약간 좀 주의가 좀 필요한 단계가 되겠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이제 뭔가를 드는데 뭐 90도까지는 문제 없는데 그 이상 좀 들어 올릴 때는 조금 힘들다. 혹은 주사를 맞으면 한 2-3개월 정도는 가는데 그래도 2-3달에 한 번씩은 병원을 찾게 된다. 또 뭐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럴 때는 좀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노란불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정밀 검사, 굳이 꼭 MRI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깨 전문으로 잘 보시는 병원에 가셔 가지고 전문의 진단도 좀 받으시고 필요하면 뭐 그 의사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뭐 검사나 이런 것들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강의하는데 뭐 벌써 동훈찬치 님, 뭐 너랑 나랑 님 뭐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빨간불, 신호등의 빨간불. 이제는 멈춰 서야 될 때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깨 아프다. 또 이제 밤에 잘 때 자다가 한 번씩 깬다. 또 이제 앉아서 주무신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어깨에 좀 문제가 좀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깨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고요. 팔을 내가 90도 이상 들기가 힘들어요. 들기가 힘들어요. 이런 분들 어깨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뭐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주사 2번, 3번 맞아봤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다. 가벼운 물건 들기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 이제는 좀 멈춰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 치료를 좀 받으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서울님께서 어깨 쪽은 아직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유독 잘 때 팔을 머리 위로 올려두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당연히 뭐 바른 자세로 자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병원들 가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원 이 어깨 모형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깨가 이렇게 굳어가면은 이 상완골이라고 하죠. 이 뼈가 이렇게 위로 좀 올라갑니다. 이렇게 굳어가면 올라가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위에 있는 견갑골의 견봉이란 뼈와 상완골의 공간이 좀 좁아져요. 여기가 좁아지면 많이 아파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낮에 활동할 때는 중력의 영향이 있으니까 팔이 아래로 좀 내려가서 공간이 좀 넓어지니까 괜찮고요. 그런데 이제 누워 있으면 사실 중력의 영향이 없어져서 팔이 좀 위로 올라가면서 좀 아파지죠.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깨 아프다고 뭐 앉아서 주무신다거나 뭐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막 팔 돌려야지 좀 주무신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어깨가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 병원에 가셔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들어와 주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설명드릴 때 이제 어깨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어깨는 이렇게 견갑골과 상완골, 쇄골 이렇게 이제 3개의 뼈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깨의 문제는 이 견봉이라는 뼈, 우리 여기 어깨 바깥쪽에 만져보시면 이렇게 딱딱한 뼈 있어요. 그 뼈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팔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 견봉이라는 뼈의 아래, 견봉 하 공간, 견봉 아래 공간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단면으로 해부 구조를 보면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끼어 있어요. 이 근육이 바로 회전근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견봉과 이 회전근개 사이에 또 이렇게 약간 얇은 막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윤활랑 뭐 활액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이제 공간, 저런 이제 점액에서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주로 충돌이 일어나면 그걸 이제 충돌 증후군, 그리고 힘줄이 파열되면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인데요. 우리 뒤쪽에 여기 견갑골의 한 부분이 만져질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뼈입니다. 가시뼈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시뼈를 기준으로 그 위쪽에 있는 게 이제 1번 근육.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1번 근육이 짧아지면 이렇게 올라가죠. 2번, 3번 근육은 뒤쪽에서 어깨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저희가 이제 외회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ATSD님, 엑스레이상 회전근개가 한 개는 무조건 끊어졌고 나머지는 MRI 찍어봐야지 알겠다고 진단받았는데 통증이 없어요. 이런 경우 가능하다면 수술하는 게 맞나요? 사실 제가 이제 뒤에 준비한 내용과 좀 겹치는 게 좀 있기는 한데요. 엑스레이 상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100%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근데 엑스레이 상에서 의심되는 분명히 그런 이제 모양은 있거든요. 그게 의심된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 없더라도 그 전문병에서 이제 의심된다고 권유를 받았다면 저는 일단 검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사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셔도 뭐 늦지 않으니까요. 검사해 보시고 그 주치의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울님, 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강연 잘 들어주시고 해주시고 이제 요가하면서 구분 어깨 펴는 방법 제가 또 나중에 또 자료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전근개를 뒤에서 볼 땐 이랬었고요. 1, 2, 3 이렇게 3개가 보입니다. 앞에서 보면 앞에는 넓게 이제 4번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근육은 앞쪽에 있으니까 이 근육이 힘을 주면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내회전됩니다. 예, 이렇게 내회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근육이 있고 이 위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1번 근육, 극상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깨를 위에서 보면 목 쪽은 이렇게 근육으로 되어 있고 이 끝에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4개의 회전근개 근육이 쭉 가면서 이렇게 모이는 모양이 됩니다. 회전근개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영어로 이제 로테이터 커프라고 부르거든요. 저 사실 예전에 이제 의대 다니고 공부할 때 왜 로테이터 커프인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 모양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로테이터 말 그대로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그 옷 소매 끝처럼, 예, 이거 이제 영어로 커프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옷 끝에 소매처럼 이렇게 모여지는 구조.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회전근개 역할이 되고요. 이걸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옆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1번 극상근, 2번 극하근, 3번 소원근, 4번 견갑하근.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모여있는 구조가 됩니다. 얘가 이제 4번 쪽이 앞쪽이 되겠고 1번 쪽이 위쪽,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마 회전근개 뭐 얘기 들었을 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뭐 어깨를 움직여주는 4개의 힘줄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4개가 이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각각을 뭐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면 요 4개 주로 이제 극상근이 끊어집니다. 제일 많이 끊어지는 극상근, 그러면서 극하근 쪽으로 다시 끊어지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견갑하근도 끊어지고 외상에 의해서는 뭐 각각의 힘줄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럼 요즘 어깨 환자가 많은가? 아무래도 지금 고령 인구가 좀 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령 사회가 한 2025년 정도 되면 이제 도달을 한다 그래요. 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뭐 20%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는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고 특히 요즘 이제 뭐 골프나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포츠 활동들을 많이들 하시고, 또 이제 60세 넘어서도 그런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어깨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견갑골의 운동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즘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많이 하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사실 등을 이렇게 펴시고 스마트폰, 컴퓨터 바른 자세로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다들 뭐 저부터도 뭐 스마트폰 보다 보면 일단 이렇게 이 자세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깨에는 사실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예, 소울님, 수영도 어깨에 안 좋나요? 예, 다리 쪽 교수님들이 대부분 무게보다 덜 받는 운동으로 수영을 추천해 주시는데, 사실 수영은 되게 좋은 운동이죠. 좋은 운동인데요. 어깨 그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저병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병은 이렇게 어깨가 안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부하를 많이 줍니다. 배영과 평영은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어깨 안 좋으신 분들이 무릎 완전히 좋으신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릎 환자들 같이 진료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보실 때 그렇게 설명드려요. 주로 이제 배영 하시고 이렇게 저병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자유형 같은 경우는 속도를 우리가 내기 위해서는 아마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모으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앞쪽으로 많이 모으시게 되는데, 그런 자세에서는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자세에서는 이 견봉과 이 상완골이 많이 충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운동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골프, 테니스 많이들 물어봐 주시네요. 원빈도님께서 골프는 업무적으로 꼭 골프를 쳐야 되는데 어깨 안 좋을까요? 발꿈치 안 좋을까요? 사실 골프 같은 경우는 상체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골프는 사실은 이제 전신 운동이거든요. 팔로만 치면 안 돼요. 사실은 뭐 항상 우리가 골프 레슨 받을 때 뭐 듣는 얘기죠. 허리 턴 돼야 되고 하체가 회전이 돼야 되고 뭐 골반 회전 되고 이러면 사실 어깨에 부담이 좀 적은데요. 하체 가만 놔두고 어깨로만 공 때리려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히 뭐 업라이트 스윙이라고 그러죠.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찍는 분들 어깨에 부담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스윙이 돼서 하면 충돌이 덜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런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실 때 특히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또 이제 뒷땅 치시는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습하시기 전에 항상 스트레칭 운동 충분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팔꿈치도 이제 뭐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니스 엘보우, 골퍼 엘보우. 그만큼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세로 어깨도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팔꿈치랑 이런 데 안 좋으신 분들 제일 많이 제가 권하는 건 이렇게 팔 쭉 뻗으시고 이렇게 90도 이상 꺾어줍니다. 이렇게 수동 운동으로 해서 이 바깥쪽부터 내려오는 힘줄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 뒤집어서 이렇게 손바닥이 위로 향한 상태에서 또 꺾어줍니다. 이거는 팔꿈치 안쪽에서 출발하는 힘줄들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인데요. 한번 자세 취하면 제가 그래도 한 1분 이상씩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골프 치시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테니스도 어깨에 부담을 주나요? 뭐 당연히 부담을 좀 줍니다. 저희가 이제 오버헤드 운동이라 부르는데요. 손이 어깨 높이 위로 올라가는 자세에서의 운동들은 어쨌든 어깨에 좀 부담을 줍니다. 뭐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런 동호회 분들, 제 환자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 동호회에서도 막 단체로 들어오세요. 네. 근데 이제 운동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운동하지 말라는 얘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관리하시면서 치료 받으시면서 그냥 즐겁게 운동하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금지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내가 아픈 걸 참으면서까지 운동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가온 님께서 혹시 목 아픈 것과 두통이 연관이 되나요? 제가 침대에 누웠을 때 목을 걸친 상태로 스마트폰을 하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두통이 너무 심하네요. 사실 두통의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요. 우리 여기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여기 만지시잖아요. 여기 근육. 제가 또 나중에 또 뒤쪽에 나오긴 할 건데 승모근이라는 이제 근육이 주로 뭉치면서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면서 이 승모근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또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고 그러실 때 앉았을 때 여기 항상 이제 승모근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고개를 쭉 뒤로 제치셔서 근육에 좀 부담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호님, 무거운 물건을 앞으로 들어서 차 트렁크에 실었는데 그 뒤로 아픈 것 같아요. 근육이 놀라서 그런가요? 윗팔을 앞으로 들 때 아프시다는 거는 무거운 걸 아마 이렇게 해서 트렁크에 실으셨나 본데요.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좀 많이 무거운 걸 좀 드셨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보통들 이렇게 무거운 걸 들었을 때 제일 많이 다치는 근육은 이제 이두박근 힘줄, 우리 어깨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 힘줄이 다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언제 다치셨는지를 좀 안 써주셨는데 며칠 좀 지켜보시고 우선 이제 다쳤을 때는 차갑게 냉찜질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도 통증이 계속된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꼭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은 어깨 힘줄이나 근육에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초기 치료만 잘 받으시면 잘 회복되니까 치료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짜님,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쇄골 부분에서 항상 소리가 나요. 통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예, 아까 제가 그 신호등 진단법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녹색 등이죠. 저 정도에서는 정기적 체크만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쇄골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는 게 아마 쇄골 이제 여기 있는 뼈잖아요. 쇄골이 이제 만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쇄골과 흉골이 만나는 흉쇄관절이 있고요. 쇄골과 견갑골의 견봉이 만나는 게 견쇄관절, 이 양 끝인데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들은 이 끝 쪽에서 사실 좀 많이 나긴 합니다. 견쇄관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팔을 이렇게 들거나 할 때 이 쇄골을 중심으로 견갑골이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 주변에 이제 저맥란 같은 데서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면서 좀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아주 두꺼워지고 하면 이제 나중에 관절염이나 넘어가면 이제 통증이 동반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글쎄 질문하신 분의 나이는 제가 모르겠으나 관절염이 올 나이가 아닐 것 같으면 우선은 통증 없으면 경과를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강의 후반부에 어깨 좋은 동작, 운동, 뭐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림 님도 마찬가지로 운동 좋아하실 때 어깨 질환 예방, 운동 스트레칭법. 일단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뭐 천편일률적인 운동 스트레칭 방법보다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내가 이제 골프를 친다 그러면은 이렇게 풀스윙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벼운 각도, 가벼운 범위에서 좀 몇 분 충분히 워밍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라. 뭐 배드민턴 치셔도 마찬가지겠죠. 배드민턴 뭐 기본적으로 몸 스트레칭 한 다음에 어깨를 좀 풀어주고 운동하시는데 바로 세게 스매싱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천천히 스트레칭 운동으로 근육 좀 풀어주시고 그렇게 운동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딸기80님 질문 또 주셨는데요. 무거운 물건 반복된 작업, 진열 업무를 하고 있다. 키가 작아서 남들보다 팔, 어깨를 많이 사용합니다. 석회와 관념 통증도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석회는 대부분 이제 생기는 부위가 이제 회전근개 위나 그 회전근개 사이사이에 이제 찌꺼기가 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기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아마 키가 좀 작으신가 봐요. 남들보다 좀 팔을 많이 올리셔야 되고 아마 꼰지발도 쓰셔야 되고 이러실 텐데 당연히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작업 환경을 좀 바꾸시도록 추천드리고 싶어요. 발판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어깨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끝까지 올리시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좀 될 텐데 아마 우리가 좀 일하다 보면 그걸 좀 지키기가 쉽진 않으실 텐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본인 어깨 생각하셔 가지고 작업 환경을 좀 변화를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 가면 대부분 이제 이 코스를 밟게 되죠.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좀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의사가 이제 얘기도 들어주고 어디 아팠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이런 것들 뭐 얘기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만져보죠.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데 사실 만져보고 엑스레이만으로도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엑스레이 찍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최소 4장, 뭐 많게는 6장까지 찍거든요. 사실 가끔씩 오해하시고 막 화내시는 분들 계세요. 어깨 모양을 좀 다양하게 봐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봐야 돼서 간혹 오늘 방송 보신 분만이라도 간혹 병원 가서 그럼 좀 몇 장을 찍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는데 힘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권합니다. 초음파. 초음파만으로도 이분도 보시면 여기 초음파에서 여기 파열이 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끝판왕이죠. MRI. MRI 찍어서 힘줄이 파열을 확인하고,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뭐 나머지들 많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 혹은 뭐 부분 파열, 충돌 증후군, 이런 이제 진단명이 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분 파열은 뭐고 전체 파열은 뭔가요? 저는 30%가 끊어졌다는데 뭐 누구는 왜 어디서 50%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요. 부분층 파열.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두꺼운 힘줄에서 몇 %가 끊어졌나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관절에 가까운 저 아래쪽에서 끊어지신 분도 있을 거고요. 팔을 많이 쓰면서. 어떤 분들은 위에서 계속 뼈가 이렇게 찌르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파열이 시작되는 분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 가운데서부터 갈라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넓어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여기 전체 두께에서 이제 몇 프로 정도 됐다 이렇게 보고요. 뭐 사람들마다 좀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가끔씩 제가 MRI 보고 부분 파열이 한 50%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아닌데요. 전 병원에서는 뭐 70%라 그랬는데요. 사실 뭐 어차피 부분 파열이면 다 동일한 거니까요. 그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르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그런 좀 의사마다 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부분층 파열. 이거는 이제 위치가 어딘가가 좀 중요하고 몇 % 정도인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전층 파열. 이 보시면은 아까 부분층 파열보다 좀 좁죠. 좁지만 위아래가 다 뚫렸어요. 이거는 전체 파열 혹은 전층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 우리 옷 사이즈처럼 스몰, 뭐 미디움, 라지, 뭐 그다음에 이제 광범위한 메시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뭐 소중대죠. 보통 이제 1cm, 3cm, 5cm 기준으로 합니다. 이 어깨 밑에 공간에서의 5cm는 사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5cm 정도 되면 이제 광범위 파열, 거의 이제 봉합이 불가한 정도로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MRI를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완골 위에 이렇게 회전근개 중에 극상근이 가는데 보시면은 이분은 안쪽에 이렇게 희끗하게 좀 찢어졌네요. 이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MRI에서 찢어진 부분이 부분 파열이죠. 부분 파열. 이분은 뼈에 이렇게 힘줄이 붙어야 될 부분에서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위에 뭐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견봉이라는 뼈입니다. 이 견봉이 얘를 자꾸 찔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줄이 버티다가 점점점 해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청바지 새로 샀을 때 빳빳하잖아요. 근데 계속 입다 보면은 조금씩 해지죠. 그러면서 점점 하얗게 되고 해지면서 이제 뭐 속살도 미치게 되고 마치 회전근개는 그렇게 끊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떨어지는 낙숫물에 바위에 구멍 뚫리듯이 반복적으로 자극받으면서 힘줄이 해지는 거. 그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을 하다가 뚝 끊어지면 이제 쭉쭉쭉쭉쭉쭉 끌려가서
광범위 파열입니다. 이 정도면 한 5cm 정도 끊어집니다. 네. 꾸준한 스테디님, 복싱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 파열이 올 수 있나요? 올 수 있죠. 예, 복싱도 이제 어깨를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순간 이제 펀치를 하는 순간에 체중이 많이 실리잖아요. 그런 자세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또 뒤쪽에 나올 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깨 견갑골의 모양이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펀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자세에서는 체중이 실리면서 견갑골이 앞으로 이 견갑골이 이렇게 좀 앞으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양을 좀 취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충돌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견갑골과 상완골이 부딪히는 자세에서는 그 어떤 뭐 스포츠를 하시든 회전근개 파열이나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어깨가 아프시다면 한 번 정도 내 어깨 모양은 어떤지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RI를 봐서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전근개가 어디까지 끌려갔는지 확인을 하고 치료 방법이나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치료 방법들 뭐 병원에서 얘기하는 것들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약물 치료, 뭐 병원 가면 다 약물 치료 주죠. 근데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약을 먹는다고 그게 붙지는 않습니다. 예, 붙지는 않아요. 가끔 이제 나 힘줄 끊어진 거 아는데 그냥 약만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또 어깨 아파서 병원 가면 이제 주사 치료 하셨다는 분들 많으시죠. 뭐 마취통증의학과, 뭐 재활학과, 정형외과, 뭐 신경외과 여러 곳 병원 다니시면서 이렇게 주사들 맞고 오시는데 뭐 가장 많이 요즘은 하는 게 이제 뭐 인대 강화 주사해서 뭐 증식 치료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프롤러 치료 보통 이제 포도당 기반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 또 이제 흔히 뭐 PDRN이라고 부르는 그런 뭐 DNA 주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내 피를 뽑아서 하는 뭐 PRP, 뭐 콜라겐, 뭐 요즘 뭐 굉장히 뭐 많은 주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주사제가 있고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요. 뒤집어 생각하면 확실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확실한 게 있다면 어느 병원 가나 다 그 한 가지 치료를 하겠죠. 확실한 건 없어요. 아직은 뭐 여러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 뭐 확실한 그런 근거들은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직은 프롤러 치료, 흔히 뭐 증식 치료라고 하는 게 그래도 비교적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프롤러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뭐 아직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또 더 좋은 게 의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는 경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나요? 이거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병원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병원 유튜브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신 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깨 수술 같은 경우는 팔만 마취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팔만 마취한다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팔만 부위 마취를 하는 건데요. 여기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상완 신경총이라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그 신경 다발이 굵게 이제 4개의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우리가 팔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그래서 이제 그 팔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정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술 가능하고 수술할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수면 내시경 할 때처럼 재워드려요. 그래서 이제 전신 마취를 물론 이제 선호하는 병원도 있고 부위 마취를 선호하는 병원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위 마취를 선호합니다. 예, 마취 깼을 때 수술 끝났는데 마취가 깨기 전까지는 이제 통증이 없잖아요. 수술날 편하게 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부위 마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80세, 90세 전신 마취가 부담되는 연세에서도 부위 마취는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합병증이나 이런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위 마취 추천드립니다. 서울님, 적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해도 계속 한쪽 옆으로만 누워있으면 어깨 안 좋나요? 충돌 증후군을 굉장히 악화시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릴 때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안 된다 그래요. 너무 좋아서
팔베개를 해준다거나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신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나중에 어깨 때문에 고생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만 꼭 잡고 주무세요. 네, 똑바로 천장 보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옆으로 눕다 보면 아무래도 어깨 눌립니다. 뼈랑 뼈가 가까워지면서 힘줄이 많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세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옆으로 자는 거는 어깨, 제가 수술한 사람으로서 권하고 싶은 자세는 아닙니다. 딸기라떼님, 석회가 있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보다 통증 많이 줄었어요. 석회를 꼭 제거해야 될까요? 아니요. 석회는 글쎄요, 뭐 크기나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 반복된다면 석회가 원인이라고 확실하다면 그걸 제거하는 게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장님의 뭐 수술을 권유하신 분이 뭐 잘못됐다는 아닌데, 꼭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석회 같은 경우는 이제 힘줄을 막으면서 생기거나 힘줄 위쪽에 얹어지는데, 석회는 보통 이제 3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 형성이 돼요. 처음에 점점점 커져요. 그때 좀 아픕니다. 그리고 휴지기, 어느 기간 동안 일정 크기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때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엑스레이 찍었는데 우연히 석회 발견됐는데 막 제거해야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휴지기에 해당한다면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흡수기, 석회가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예요. 흡수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석회는 돌이 아닌 가루 상태, 마치 시멘트 가루 같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걔네들이 녹으면서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이 섞이듯이 녹으면서 흐물흐물해집니다. 치약처럼 변하는데요. 그때가 제일 아픕니다. 그래서 아마 딸기라떼님은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약 먹고 주사 먹고 하면 통증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랬으면 뭐 굳이 수술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이제 경과 관찰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반복하고 응급실 갈 정도면 수술을 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를 환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신 마취는 보통 이제 흡입 가스나 혈관으로 이제 약이 들어가면서 마취가 됩니다. 온몸에 다 힘도 빠지고 다 마취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기억도 안 나고, 그렇죠. 대신에 수술을 깬 직후부터 이제 통증이 좀 생깁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2년 전에 맹장 수술했거든요. 전신 마취했는데 깰 때 배도 아픈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긴 관을 삽입했다가 이거 빼야 되거든요. 그거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환자분들이 전신 마취하면 이렇게 힘들겠구나. 그거 느낀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부위 마취 말씀드리고요. 환자분이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 병원은 뭐 선택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부위 마취를 하려면 일단 부위 마취 들었을 때 좀 더 난이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고, 아무래도 환자가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 이빨 마취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막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과 전문의가 항상 옆에서 상주하고 지켜보고 훨씬 신경 쓸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숙련된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이 좀 짧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좀 숙련된 수술 전문의가 있는 곳이라면 부위 마취를 아마 다 시행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선택하셔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로니에님, 어깨가 아프면 주사를 놔주는데 주사를 자주 맞으면 스테로이드 성분 때문에 골다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양날의 검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하면 왜 안 좋냐?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원리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술방에 들어가 보면 되게 염증 심한 분들, 주사 많이 맞으신 분들이 이렇게 염증 막 심해져 있고 그러는데요. 그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순간 그 염증이 확 가라앉기 때문에 정말 마법처럼 통증이 확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주사 맞았던 기억 때문에 계속 주사를 원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만큼 염증의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염증을 가라앉혔을 정도면 정상 조직의 혈관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예,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맞다 보면 오히려 조금 이제 뒤에 또 파일에 나올 텐데요. 혈관의 퇴행성 변화를 좀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가면서 모든 조직은 이제 피가 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춤형 항정살님, 저는 발바닥에 석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있거나 하진 않은데 처치가 필요할까요? 발바닥이 왜 생기나요? 우리 몸 어디나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석회는 어디나 생길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어깨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고 통증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발바닥 같은 경우 뭐 관절이나 이런 데에도 석회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증상 없으면 마찬가지 그냥 경과 관찰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그냥 아플 때 한번 가서 체크했는데 좀 커졌거나 뭐 작아졌거나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봉합 수술을 하게 되죠, 요즘은. 예전에 좀 째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내시경들로 많이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구멍 뚫어서 이렇게 기구가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합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 중심으로 좀 내용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요, 대부분 분들 제일 첫 마디, 저 다치지도 않았는데요, 나 무리한 것도 안 했는데요, 저 집안일만 했어요, 제가 힘줄이 왜 끊어져요, 막 따지듯 물어보세요. 왜 끊어지는지. 자, 여기 영상 좀 보실게요. 우리가 이제 팔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견봉이라는 뼈고, 견봉 밑에서 이렇게 힘줄이 계속 스칩니다. 네, 계속 스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견봉이 어떻게 생겼나, 견봉이 이렇게 일자냐 아래로 숙였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이 밑에 윤활랑이나 뭐 나머지 인대들도 다 조금씩 영향 주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견봉이 가장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하나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로이드나 이런 걸 많이 맞아서 제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더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게 이제 피가 못 가는 허혈성 변화, 퇴행성 변화, 힘줄 자체의 탄력도 떨어지는 거죠. 20대 힘줄 튼튼하죠. 충격받아도 별 영향 없어요. 근데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서 힘줄의 탄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나는 이제 예전처럼 계속 운동을 해요. 그러면 더 자세가 안 좋아지겠죠. 그 밖에 뭐 다쳐서도, 혹은 뭐 선천성으로, 혹은 어깨가 뭐 덜컥덜컥 하신 불안정성인 분들 끊어질 수 있겠죠. 이게 이제 견봉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 꼭 엑스레이 찍어서 이 정도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인 분도 있고요. 일자형, 약간 구부러진 커브형, 이렇게 끝이 좀 튀어나온 갈고리형, 보통 이렇게 뭐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분들 공간 굉장히 넓죠. 뭔가 좀 팔을 써도 뭐 별로 걸리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뭐가 좀 아래로 길게 내려왔죠. 이 견봉이 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건 물론 이제 타고나는 모양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팔을 쓰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저 아래가 우둘투둘하게 좀 튀어나오게 되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상완골도 좀 이렇게 패이거나 거기도 영향받아서 우둘투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만으로도 이분은 회전근개가 좋지 않겠구나,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좀 가능하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분은 이제 일자형, 그런데 이분은 보시면 이렇게 뭔가 끝이 갈고리처럼 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내 뼈가 내 힘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통증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뭔가 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자가 진단할 수 있나요? 뭐 쉽진 않죠. 저도 지금 의사생활 좀 하는데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충돌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팔을 이렇게 옆으로 서서히 들어볼게요. 뭐 물병 같은 거 하나 들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봅니다. 한 60도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60도부터 올라가는데 90도 근처에서 뭔가 좀 어깨가 아파요. 예, 충돌증후군 증상 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120도 넘어가면 좀 편안하게 올라가요. 예, 이런 분들 충돌증후군 증상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십견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오십견은 이렇게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쪼그라든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 관절 주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있어요.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 운동, 다른 사람이 올려봐도 안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오십견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렇게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 등 뒤로 가거든요. 등 뒤로 가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한쪽은 잘 올라가요. 한쪽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럼 오십견이 있는 거죠. 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인 분들은 안 올라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내가 올리려고 그러면 안 올라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올려주면은 끝까지 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오십견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올릴 때 올라가면 그거는 오십견은 아니다. 회전근개 파열일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오십견인 분들 제가 이제 수술할 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염증이 굉장히 뭐 심하게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드리고 하는데 오십견 환자분들도 꽤 많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샤워하거나 그럴 때 어깨 아프신 분들 등 근육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그래요. 사실 내가 내 등 근육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 뭐 배우자분이나 뭐 다른 가족한테 좀 사진 한번 찍어 달라고 어깨 아프시면은, 이렇게 날개뼈가 튀어나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견갑골의 위치가, 견갑골의 운동을 보통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한 6가지 운동 정도로 보는데요. 이 운동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네. 견갑골이,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흉곽, 갈비뼈가 있으면 갈비뼈 뒤에 이렇게 견갑골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갈비뼈랑 얘가 친해야 돼요. 그리고 견갑골하고 상완골은 서로 안 친해야 돼요. 근데 오십견이나 어깨가 아픈 지 오래된 분들은 얘네 둘이 친해져 버렸어. 둘이 붙고 견갑골이 자꾸 갈비뼈랑 따로 놀려고 그래. 이게 이제 견갑 운동 이상증이거든요. 이 정도 상태가 되고, 또 이제 벗어서 확인했는데 내 등의 근육이 양쪽이 좀 달라요. 한쪽이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근육이 마른 분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힘줄이 끊어지면서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쭉 빠지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을 꼭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이두박근 힘줄 같은 거 끊어지신 분들 이렇게 뽀빠이처럼 막 볼록 튀어나오는데요. 이런 분들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통 이제 극상건 위에 있는 힘줄 확인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힘줄이 이렇게 올려주는 힘이니까 그 근육이 안 좋으면 이렇게 양팔을 탁 제가 동일한 힘으로 누릅니다. 근데 힘줄이 안 좋은 쪽은 이게 힘줄이 뚝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가족 중 누군가와 2인 1조로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회전근개 뒤쪽 근육들은 팔을 이렇게 뒤로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누가 이렇게 해줬다가 손을 놔요. 근데 뒤쪽 회전근개가 안 좋으면 팔이 앞으로 스르륵 내려옵니다. 뒤쪽이 안 좋으면 스르륵. 반대로 앞쪽에 있는 근육은 팔이 이렇게 모아주니까 이게 내회전이 잘 안 되는데요. 확인하는 좋은 방법, 이렇게 등에다 손바닥을 이렇게 허리쯤에 대세요. 손등을 대시고 한번 떼보세요. 쭉 이렇게 쭉 뗐을 때 그 자세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유지가 안 되고 자꾸 내 등에 붙으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라는 회전근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확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모든 검사들이 사실 100%라는 건 없어요. 사실 뭐 논문들에 따르면은 뭐 적게는 40%, 뭐 많게는 한 70% 정도 뭐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니까 뭐 집에서 이 정도 테스트 해보시고 만약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을 꼭 가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자, 초음파 검사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데 MRI 또 찍어야 돼요? 네. 뭐 가끔씩 이제 외래에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제가 초음파 봤는데 이거 회전근개 파열인 것 같습니다. MRI 찍어보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병원이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정상부터 이렇게 퇴행성 변화, 흔히 뭐 충돌증후군이라 부르죠. 부분 파열, 전증 파열 이렇게 뭐 분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초음파만으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네. 아직도 저도 꽤 오래 의사 생활을 했는데 가끔 이제 전증 파열이 있는데 검사했는데 뭐 부분 파열인 경우도 있고요. 부분 파열 같았는데
의외로 많이 끊어진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아직은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찢어진 모양 같은 걸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열이면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모양들을 MRI를 통해서는 이제 예상이 좀 되는데 초음파로는 사실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주치의가 수술에 대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수술할지 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고요. 수술을 했을 때 봉합이 잘 될 건가 말 건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근육의 정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견갑골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Y자로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근육이 얼마나 퇴축이 됐나. 근육이 끊어진, 이제 회전근개가 끊어지고 근육이 점점 목 쪽으로 끌려가면 이게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주변은 지방으로 변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MRI 찍었을 때 이렇게 근육량이 좀 좋으신 분은 오늘 수술이 좀 쉽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근육이 이렇게 이제 Y자보다 요 선의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봉합이 좀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쪽에서 끊어졌어도 수술을 하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회전근개 부분 파열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뼈 깎는 수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꼭 수술해야 돼요?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 이 케이스 좀 볼게요. 이분 회전근개 부분 파열입니다. 딴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 엑스레이를 봤는데 아까 제가 견봉 모양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별로 안 심한데요. 그래서 일단 치료 좀 먼저 해보시고 결정하시죠. 해서 뭐 증시치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사치료하고 뭐 스트레칭 알려드리고 어깨 굳지 않도록 하면서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만족하시죠? 그러면은 그 수술을 뭐 권했던 사람은 뭐 나쁜 의사냐? 사실 그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을 해주셨겠죠. 이분은 봤더니 이렇게 뼈가 아래로 길게 내려와 있어요. 어깨 많이 아파하셨거든요. 들기도 힘들어하시고, 이분한테는 제가 그냥 수술하시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관절경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견봉의 끝이에요. 굉장히 두툼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제가 시원하게 깎아 놓습니다. 보면 수술 후에 원래 있었던 그 뼈가 사라졌죠. 네, 이분도 굉장히 뭐 만족하십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수술한 게 정답이었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다른 치료해서 더 좋아졌을 수 있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컨대 분명히 회전근개 파열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진행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수술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증의 정도는 어떤가요, 딸기80님? 어떤 아마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통증의 정도가 파열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저는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끊어졌다고 많이 아픈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끊어지고 그 주변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거나 하면서 좀 많이 아프고요. 힘줄이 또 조금씩 끌려가면서는 사실 별로 안 아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때는 또 많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 전에 이제 주치의가 보통 이제 결정하는 사항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이제 결정하는데, 제가 그냥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분층 파열이라면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입니다. 약물이나 주사 치료로 통증이 조절된다면 일단 보존 치료하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석 달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호전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수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고리형 견봉이 있다든지 어깨가 붓는 오십견이 있다든지 석회가 있다든지 동반 질환이 있다면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수술도 고민해 보십시오. 뭐 부위 마취하고 뭐 이렇게 하면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전증 파열입니다. MRI 검사하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통증 없는데 저 꼭 수술해야 되나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제가 이분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 60대 남자분이셨는데요. 회전근개가 끊어져서 이제 끝이 여기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좀 난감해 하시는 거죠. 다음 달에 딸 결혼식이 있다고 내가 보조기를 끼고 식장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래서 그래 뭐 한 달 사이에 뭐 큰 문제 있겠어? 결혼식 끝나고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혼식 끝나고 오셨는데 이제 그 힘줄이 여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마치 지퍼 같다고 말씀드려요. 회전근개는 지퍼 이제 끝까지 채워놓으면 잘 안 열리는데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입고 다니면 조금씩 내려가죠. 그런 상태로 이제 회전근개 파일이 조금씩 진행을 합니다. 이 안쪽은 근육이기 때문에, 목 쪽은 근육이기 때문에 끊어지면 누구나 이 방향으로 이제 힘줄이 조금씩 끌려가면서 이제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몰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 이렇게 점점점 커질 수 있으니 통증이 있다면 이제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최근에 뭐 나온 연구 결과 보면 2년 동안 전증 파일 환자 쭉 봐봤더니 82%는 커지더라. 예, 82%는 커지더라. 예,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이분은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한 1cm 정도 찢어진 겁니다. 이게 이런 분들 봉합하면 거의 그 자리 그대로 봉합이 가능하죠. 이렇게 끊어진 분들 한 3cm 이상인데요. 그래서 끌어오면 굉장히 힘줄이 얇아집니다. 당연히 이쪽이 더 파열이 더 많이 되면서 이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마지막 단계는 결국 인공관절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죠. 할 수 있으면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cm 이상 넘어가고 통증이 있으면 수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3cm 이상 됐어도 통증이 없더라도 그 정도에서는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 후반입니다. 오른쪽 어깨 항상 피곤합니다. 네, 아마 어깨를 좀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어깨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요. 정확한 상태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번 정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체크를 꼭 해보시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자가진단법 이런 것들 좀 따라 해보시고 내 어깨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일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보통 이제 수술하면 우리가 힘줄이 뼈에 아무는 시기를 한 6주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직이나 운전 같은 경우는 2-3달, 그리고 스포츠 활동하는 경우는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봅니다. 자, 좀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이제 마지막 제가 준비한 회전근개 파열을 위한 운동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견봉화 공간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을 든 다음에 팔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견봉 공간을 좀 넓혀주려는 이런 노력들 좀 해주시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좀 내리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벽에다 손을 짚고 내가 어깨를 좀 내리는 거예요. 네, 이런 운동들. 네, 그리고 이번에 양팔입니다. 양팔을 자, 화면 보시고 좀 따라해 보세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해서 이 자세에서 어깨를 한번 조금씩 내려보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운동, 등에 견갑골이 제가 아까 모양이 이렇게 뒤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슴을 펴는 자세 외에도 이렇게 제가 벽 짚고 뭐 주먹 쥐든 손을 쥐든 뭐 상관없습니다. 짚고 이렇게 등에 날개뼈가 좀 모일 수 있도록 제가 저희 병원 이제 직원한테 좀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좀 상의를 벗고 찍어달라고 했더니 부끄러워서 옷을 입고 좀 찍었습니다. 이렇게 견갑골이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방송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다 됐네요. 어떻게 좀 제가 말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전근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병원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 인스타에 또 많은 정보들 올라와 있으니까 뭐 보시고 비욘디 채널이나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보고 성심성의껏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